안녕하십니까. 부경대 중국학과 이중희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위챗 플랫폼에서 꼭 알아야 할 9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최근 중국의 반독점 드라이브를 알기 위해서는 텐센트의 위챗 플랫폼을 꼭 알아야 합니다. 최근 중국에서 반독점 드라이브가 거셉니다. 이미 중국은 2020년 11월에 인터넷 플랫폼의 독점을 규제하는 반독점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12월 중순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의 반독점법 위반을 근거로 벌금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정책을 비판한 마윈의 알리바바에 대한 독점 위반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마하통의 텐센트에 대한 압박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최근에 국가 주도의 디지털 화폐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유 인터넷 은행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위챗 플랫폼은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 위챗에서 시작했지만 위챗의 생태계에 많은 서비스가 진입함으로써 중국에서 알리바바와 1, 2위를 다투는 플랫폼으로 발전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인은 하루를 위챗에서 시작해서 위챗으로 끝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인은 위챗 인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위챗에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공유 차량을 부르고 결제를 하고 쇼핑을 하고 햄버거를 주문하고 자신의 소식을 올립니다. 세 번째, 카톡 같은 메신저 기능과 소셜미디어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위챗으로 들어가서 검색을 클릭하면 모멘트 기능이 있습니다. 모멘트를 보면 친구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대화 상대로 들어가면 새 친구, 그룹 채팅, 공식 계정 등의 기능이 있고 자신의 친구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챗 플랫폼은 이런 기능에서 발전했습니다. 공식 계정으로 들어가면 본인이 가입한 계정이 나옵니다. 마트, 유명 작가, 그룹, 공항, 음식점 등을 이용하거나 소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식 계정에서 유명 작가의 글을 구독하면 그 작가의 공식 계정이 설정되고 정기적으로 작가의 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채팅에 들어가면 카카오톡처럼 문자와 사진, 동영상을 보낼 수 있습니다. 위챗은 음성을 보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카톡처럼 채팅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화상 채팅도 할 수 있습니다. 구명까지 가능합니다. 카톡에는 없는 기능입니다. 네 번째, 금융 기능도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 결제 기능이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플랫폼처럼 모바일 결제가 가능합니다. 위챗페이로 스캔해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지불 금액을 입력해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수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셋째,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중국은행의 본인 계좌와 연결되어 그 계좌에서 입출금이 됩니다. 이 점이 디지털 화폐와의 차이점입니다. 디지털 화폐는 은행 계좌와 연동되어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지갑에서 디지털 화폐를 꺼내 바로 지불을 하는 것입니다. 이체 기능도 있습니다. 펀드 등 다양한 재테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전자상거래 기능도 있습니다. 기차표, 버스표, 입장권, 호텔 예약, 콜택시 등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레일 앱에 직접 들어가서 기차표를 예매하지만 위챗에서는 위챗 안에 여행 앱에 모든 기능이 구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위챗 내에 디디 추싱이 있어서 공유 차량을 부를 수 있습니다. 쇼핑 앱도 있습니다. 위챗 안에서 바로 징둥 쇼핑 앱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징둥처럼 위챗 생태계에 들어가면 훨씬 사업에 유리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투안 앱도 있습니다. 여기서 메이투안 플랫폼에 들어가서 음식 주문을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3대 온라인 쇼핑몰 중에 하나인 핀도도 쇼핑도 있고 중고 매매 앱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오락 기능도 있습니다. 위챗 안에서 게임도 가능합니다. 게임 충전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공공 서비스도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기능도 있습니다. 공공 서비스 가운데 생활 서비스 기능으로는 휴대폰 비용 충전을 들 수 있습니다.
생활 서비스 납부로는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 유선 전화비, 인터넷 접속료, 유선 텔레비전 수신료 등이 있습니다. 오일카드 충전, 난방비, 휴대폰 비용, 자동 결제 등도 가능합니다. 생활 서비스 납부가 거의 모두 위챗에서 가능합니다. 때문에 2020년 초 코로나19로 외출이 금지되는 상황에서도 주민들이 집안에서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8번째, 국가의 디지털 통제 시스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리바바의 플랫폼처럼 건강 코드도 있습니다. 사진처럼 녹색 코드이면 격리가 필요 없고 황색이나 홍색이면 격리가 필요합니다. 건강 코드는 방역 시스템이면서 국가 통제 시스템으로 작용합니다. 위챗 플랫폼은 텐센트라는 민영기업이 운영하지만 국가 통제가 작용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9번째, 각종 미니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미니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위챗 샤오청시 미니 프로그램은 2017년 1월 장 샤오룽이 위챗에 올리면서 시작했습니다. 처음 2년간은 발전이 더디었습니다. 2020년 2월에 성장이 전면적으로 폭발했습니다. 코로나가 디지털 혁명을 가속화한 것입니다. 샤오청시의 급성장이 그걸 말해줍니다. 위챗에서 샤오청시가 가장 발달되어 있지만 다른 플랫폼에도 있습니다. 샤오청시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PC 인터넷 단계는 보통 1998년에서 2010년이라고 하고 있고 모바일 앱 단계는 2010년에서 2019년 단계입니다. 지금 중국은 2019년 이후 샤오청시 미니 프로그램 인터넷 단계로 이미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새로운 인터넷 단계의 진입을 가속화한 것입니다. 샤오청시에 들어가면 각종 미니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샤오청시는 영문으로는 미니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미니 프로그램은 다운로드하여 설치할 필요가 없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앱입니다. 사용자는 앱을 검색하여 바로 열어볼 수 있습니다. 2017년부터 텐센트는 위챗을 전면 개방한 후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매체, 기타 조직 혹은 개인이 미니 프로그램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마케팅을 하거나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미니 프로그램을 모르면 안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기서 미니 프로그램 하나에 들어가 봅시다. 클라우드 둔항 여행이란 미니 프로그램에 들어가면 둔항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위챗이 미니 프로그램을 게시한 이후 쩌프바오, 바이두, 진러투타오 플랫폼에도 미니 프로그램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징동, 메이트안, 핀두더 등도 미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위챗 플랫폼의 영상을 보겠습니다.